Dynamic Data Structures in C입니다. 오늘 리뷰하고 프랙티스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Dynamic Data Structure를 위한 첫걸음인 Dynamic Memory Allocation을 다루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C 랭귀지에서 마치 파이썬의 프린트와 인풋과 같은 그런 IO 함수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get차와 put차라는 걸 먼저 다뤘어요. get차와 put차라는 게 싱글 캐릭터를 받는 그런 put차는 싱글 캐릭터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함수였고 get차는 싱글 캐릭터를 인풋으로 받는 함수였는데 그 싱글 캐릭터를 받는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동작이 그때그때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입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버퍼드 된 방식으로 동작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터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하거나 출력해야지 지금까지 쭉 뭔가 입출력의 대기열이었던 그 버퍼가 동시에 한 번에 처리된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제가 좀 당황을 한 게 푸차가 생각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당황을 했는데 이제 C 버전마다 조금 다른 동작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번 학기에 깨달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Formatted I/O 우리가 예제 코드에서 항상 다뤘던 scanf나 printf 같은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배웠는데 둘 다 결국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었죠. 앞부분은 Formatted String이 나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Formatted String에서 ASCII 밸류가 아닌 것들을 제대로 컨버전 해주기 위한 밸류들이 두 번째 파트에 위치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맷 스트링에서는 ASCII 밸류가 올 때는 그거를 그대로 캐릭터로 변환해서 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퍼센트 기호가 올 때는 컨버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뒤에 그 뒤에 어떤 잉글리시 캐릭터가 오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는 정수를 변환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플로트를 변환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을 잡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컴마 뒤에 오는 어떤 특정 밸류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적절한 퍼센트 기호에다 넣어주고 변환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캔f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게 정수 같은 것들은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무시하면서 입력으로 받아주는데 %C 캐릭터 베리어블 인풋으로 받을 때는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같이 받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고려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는 방법은 scanf의 포맷 스트링에다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특정 캐릭터를 미리 입력을 해버림으로써 그 캐릭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scanf가 그걸 보고 내가 기대했던 게 들어왔네 하고 무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 예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저번 주가 아니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특정 예시에서는 %C 앞에 엔터키 백슬래시 n을 붙여주는 그런 트릭을 썼었습니다. 그다음에 키보드랑 소통할 뿐만 아니라 파일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F만 앞에 붙이고 포맷 스트링 앞에 파일 포인터를 넣어주면 이제 파일하고도 I/O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스트럭처인데 클래스도 아닌 것이 어레이도 아닌 것이 애매한 중간에 위치한 친구인데 다양한 타입의 베리어블을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서 어떤 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해주는 그런 기능을 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게 스튜던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기능을 써서 그 스튜던트라는 데이터 타입 안에는 온갖 베리어블들이 다양한 타입의 베리어블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임, 캐릭터 어레이인 네임, 아니면 미드텀 점수, 인티저 타입인 미드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디클레레이션을 할 때는 그런 멤버들을 다 넣은 다음에 중괄호로 엮어서 앞에다가 struct xxx라고 붙여주면 스트럭처 타입이 완성이 되고
이게 디클러레이션이기 때문에 중괄호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세마이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뒤에다가 디클러레이션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타입 def였는데 스트럭처를 디클러레이션 하고 나서도 이제 너무 번거롭다. 맨날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 때마다 스트럭트 뭐시기 A, 스트럭트 뭐시기 B 이렇게 번거롭게 길고 긴 어구들을 쓰기가 싫다. 그래서 C에서 제공하는 게 나의 커스텀 타입을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타입 def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스트럭처의 경우에 특히 이런 기능을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 앞에 스트럭트를 붙이고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럭처도 결국 정의하고 나면 고작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과 마찬가지로 어레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레이가 되게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스트럭처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럭처만 여러 개 저장하면 이제 어레이에 넣을 수 있죠. 근데 트리키한 게 사실 안을 까보면 스트럭처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이 있죠. 근데 스트럭처 자체가 하나의 큰 데이터 타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어레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트럭처를 몸에 익혔다고 가정하고 이제 다이나믹하게 갑니다.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레이랑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지난 자료 구조 할 때 다뤘었어요. 근데 C에서는 어레이만 지금까지 다뤘죠.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어레이랑 링크드 리스트 다시 리뷰. 어레이의 장점은 자, 메모리가 딱 내가 스토어하고자 하는 밸류에만 적용된다. 뭐 previous 포인터, next 포인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내가 저장하고 싶은 밸류만 저장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이었고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꼭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밸류랑은 상관없는데 다음 링크를 알려줘야 돼요. 다음 링크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돼서 그 알려주기 위한 베리어블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뭐 next라든지 뭐 더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previou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럼 어레이의 단점은 뭐냐면 되게 픽스드 데이터. 처음에 몇 개 쓸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둘 중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유시지 차원에서. 근데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은 딱 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죠. 다이내믹하게 하나씩 더하고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메모리를 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메모리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 등장하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다이나믹하게 하나씩 더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씩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C의 어떠한 기법들은 그런 걸 서포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함수에서 로컬 베리어블을 하나 선언했다. 그걸 다이나믹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한번 선언된 로컬 베리어블은 그 함수가 끝날 때 없어지는 C의 규칙이 있는 거지 내가 없애고 싶다고 중간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알아서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알아서 되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내가 없애고 싶을 때 없앨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C가 어레이를 어디다가 한다 그랬죠? 스택에다가 allocate 한다 그랬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여기 이쪽 맨 아래쪽 스택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어레이를 딱 10개짜리 선언하면 10개 멤버가 연속으로 이 스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자, 링크드 리스트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아무데나 더하고 뺄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요. 스택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스택은 완전히 어떤 규칙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저가 맘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물음표는 어디냐면 듣도 보도 못한 여기 힙이라는 구간, 제가 저번에 설명하려다가 다음에 한다고 했던 힙이라는 구간인데, 저희가 C의 메모리 공간을 다룰 때 이 텍스트를 다뤘고 그 밑엔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다 그랬고 저 밑에 스택이 있다 그랬는데 이 중간에 힙이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을 씁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이 구간을 써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어떻게 힙에다가 내가 원하는 베리어블을 저장하고 어떻게 힙에서 저장되어 있는 베리어블을 내가 빼낼 수 있는가, 어떻게 힙에서 저장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이 테크닉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택과 힙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스택이 더 밑에 있고 힙이 저 위에 있는데, 자, 스택은 일단 맨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쌓여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많이 봤겠지만, 근데 힙은 거꾸로, 자, 위에서 시작하죠. 글로벌 데이터 섹션 바로 밑에 딱 붙어 있으니까 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스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에 뭐 어떤 베리어블을 저장하고 또 다시 빼내고 이런 과정이 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어느 중괄호 안에 베리어블이 선언됐는지 알면, 아, 이 펑션이 시작할 때 이 로컬 베리어블을 위한 스택을 할당해주고 이 펑션이 끝날 때는 빼야겠다. 이거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알아서 해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또 단점도 있겠습니다. 근데 힙은 allocation과 deallocation이 manually,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 여기다 저장해 주세요, 아니면 뭐 제거해 주세요 라는 커맨드를 따로 날려야지 힙이라는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택과 힙이 뭔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스택은 자, local variable access라는 것인데, 스택에서 선언된 어떤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은 함수 바깥에서는 쓰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함수 바깥으로 가는 순간 스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힙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처럼 동작을 해서 거기에 메모리에 그 언제든지 이제 유저가 지워놓지 않으면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지울 때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어서 다른 데서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메모리 공간에. 그리고 스택은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따다닥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힙은 느려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의 명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디에 메모리를 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fragmented 돼 있다고 하는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였다가 다시 위에서 쫙 없어졌다가 다시 차곡차곡 쌓였다가 이런 과정을 빈칸 하나도 없이 빡빡하게 수행을 하는데, 힙은 내가 어딘가에다 메모를 딱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밑에 또 밑에 새로운 공간을 썼어요. 근데 유저가 아까 선언했던 거를 좀 지워야겠어. 그럼 중간에 구멍이 막 메모리가 뚫려요. 처음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선언을 해서 엘로케이션을 했는데 유저가 맘대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선언했던 걸 먼저 지워야지 하면 중간에 막 구멍이 뚫리고, 그럼 메모리 공간에 빈칸이 여기저기 막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빈칸 없이 쓸 거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인터레스트가 있으면 이런 웹페이지도 한번 가보시고요. 자, Dynamic Memory Allocation을 하는 방법은 malloc 이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라미터로 받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사이즈를 요청할 것인가, 힙에다가.
그게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이제 단위는 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컨티규어스, 연속적인 메모리 블락을 이 사이즈만큼 힙에서 떼다가 C가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턴 값으로 뭘 주냐면 그 메모리 블락 있잖아요. 그 힙에서 내가 딱 리졸브를 한 메모리 블락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제공해 줍니다. 리턴 값으로. 그래서 그 포인터를 통해서 그 힙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함수가 malloc,입니다. malloc. 그래서 이것도 혹시 막 메모리 그 리졸브 하는데 실패하거나 그러면 널 포인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좀 안전한 습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쓰려면 요 stdlib이라는 헤더가 쓰여야 됩니다. include.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힙은 이렇게 블락이 계속 얼로케이트가 될수록 밑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한번 블락이 힙에 얼로케이션 돼 있으면 이 블락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함수가 끝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저가 삭제해 줄 때까지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 블락이 생기고 또 여기에 블락이 생기고 여기에 블락이 생겼는데 유저가 이 위에 거 지워버리면 그냥 여기 구멍 뚫리는 겁니다. example인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인티저 포인터를 하나 여기다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한 다음에 malloc,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malloc,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제 인티저 베리어블만큼의 크기를 힙에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함수를 제공해 주거든요. size of라는 함수가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파라미터로 어떤 타입을 넣으면 그 타입이 차지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나오겠죠. 인티저가 16비트면 뭐 2바이트가 나올 거고 아니면 32비트면은 뭐 4바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size of 함수를 통해서 크기를 구하고 이 크기만큼 힙에서 메모리를 따다 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lloc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블락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티저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어사인을 해놓으면 다음에는 int ptr이라는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 힙 메모리 공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 student라는 스트럭처도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tudent 스트럭처 크기만큼, 근데 그거에 student 넘버만큼 힙에서 쓰고 싶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지정해주면 그만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인풋으로 사이즈를 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리턴 값으로 포인터가 나온다 그랬는데 포인터에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보니까 인티저가 나올지 캐릭터가 나올지 스튜던트가 나올지 사실 malloc,은 모르잖아요. 그냥 뭔가 포인터를 나타내는데 무슨 데이터 타입으로 포인터를 내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malloc,이 포인터를 내보내는 건 알겠는데 무슨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를 내보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malloc,은 제네릭하게 void 포인터라는 걸 이제 내놓는데요. 이거는 void 포인트를 잘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당신이 쓰고 싶어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트해서 바꿔 쓰세요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void 포인터를 내놓는데 어떤 식으로 캐스트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 굵은 글씨 보이시죠? malloc,만 쓰면은 void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할 겁니다.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할 겁니다.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할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타입 캐스트라는 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free라는 것인데 allocation을 했으면 이제 deallocation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는데 지울 때는 자 지금 이렇게 다 malloc,을 했다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요 함수 fre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 안에다가 힙을 차지하고 있는, 힙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넣어주면 힙이 가리키고 있는 컨티규어스 메모리 블락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힙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free intptr, free cptr, free spt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에멀록으로 선언해서 포인터에 어사인 됐고 이 포인터 그대로 넣어주면 그만큼 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선가 에멀록을 했다면 그 밑에 어디선가는 반드시 free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똥을 싸고 닦지 않은 것과 같은, 괄호를 열었는데 닫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주진 않아요. 그런데 막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메모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처음엔 몰라요. 그리고 막 해피하게 쓰다가 데이터가 커지고 하면은 막 갑자기 메모리가 흘러 넘쳐서 에러가 나고 컴퓨터가 멈추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리 하는 거 반드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써놨죠. A very common error for beginners. 디얼로케이션을 까먹는다. 디얼로케이션을 까먹는다.